매번 들을 때마다 이 발음 그냥 끝내주지 않니? 자, 일단 저기 앞장으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앞장으로. 크게 두 번째 단원이 벌써 두 번째 단원이에요. 식의 계산 단원을 들어갈 거고요. 중단원으로 첫 번째 단항식의 계산. 두 번째 흐릿하게 보이는 게 다항식의 계산인데 이거 들어본 사람. 단항식, 다항식. 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먼저 좀 간단한 단항식부터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그 단항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이 지수 법칙이라는 녀석이야. 도대체 야, 거창하게 법칙이라는 이름까지 달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쌤이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종종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 거듭제곱? 말 그대로 거듭해서 제곱한다, 곱한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거듭제곱의 의미는요. 잘 봐. 같은 수나 표시해주세요. 같은 수 아니면 문자. 수든 문자든 어쨌든 같은 녀석을 거듭한다라는 게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지? 반복해서 어떻게 한다? 곱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 곱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곱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오전 수업 때 오전 수업 맞나? 오전 수업이었니 우리? 오후 수업 12시. 그때 수업 때 10의 3제곱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이지야. 10의 3제곱은 어떤 의미지? 1000이잖아. 그치? 이게 뭐야? 10을 3번 곱한다라는 의미야.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10을 3번 곱한다. 그치? 이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같은 숫자들을 뭘로만 기록한 거? 곱셈으로만 연결한 거. 요거를 우리가 거듭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읽는 방법은 10의 세제곱 요 정도로 읽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는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까? x를 만약에 4번 곱해 은솔아, 이거 뭐라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될까? 그렇지, x의 4제곱. 그래서 오른쪽 어깨 위에다가 조그맣게 곱해진 개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곱해진 개수를 쓰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 위에는 자연수만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 되겠네. 만약에 a라는 문자를 한 번 곱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얘 혼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엄밀히는 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 쓰는 거나 그냥 이렇게 쓰는 거나 A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1을 쓰는 거는 생략을 해도 괜찮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한 번 곱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점점점 A 이렇게 있는데 몇 개가 있대? n개가 있대. 그럼 이거는 n번 곱했다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 위에다가 n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잘 봐. a라는 녀석은 n에 비해서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a가 밑에, 아래, 밑에 있지.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불러. 그러면 위에 올라가 있는 녀석은 위라고 부르냐? 그렇진 않고요. 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n번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a의 n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듭 제곱은 이렇게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를 계속해서 곱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밑은 거듭 제곱에서 거듭해서 곱한 수 또는 문자 밑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수는 위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다. 정리되겠죠? 자, 그런데 제목이 법칙이잖아, 그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밑의 거듭 제곱으로만 나타내서 끝낼 게 아니라 얘네들을 숫자 계산을 좀 해볼 거거든요. 또는 문자끼리 곱해보기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쌤이 한 방에 정리를 할게요. 뒷장에 있는 것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할게. 먼저 여러분들도 예시를 요거를 한번 들어가요. A의 4제곱이라고 해볼까?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지금 밑을 A로 하는 4제곱과 밑을 A로 하는 2제곱, 제곱이지, 그지? 이거를 2제곱이라고 쌤이 굳이 읽는 이유는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고요. 읽는 방법은 A의 제곱이야. 앞에 건 A의 4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앞에 있는 요 덩어리는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7이? 그렇지.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지 뒤에 있는 건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A 곱하기 A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얘네 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 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은솔아. 그러면 사실 이거는 A를 몇 번 곱한 것과 같아? 이거 A를 6번 곱한 것과 같아. 그래서 얘는 A를 6번 곱한 거예요 라고 나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개수를 더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4 더하기 2. 그래서 여기서 법칙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곱할 때 A의 4제곱과 A의 제곱은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네,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을 두 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곱하면, 즉 밑이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N이 자연수일 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보자. A의 M 제곱인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M과 N이 자연수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여기가 정수, 유리수, 실수 막 늘어나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연수만 할 거야. 자연수는 몇부터죠? 1부터지, 그치? 그래서 다행히도 지수에 올라갈 M에는 1, 2, 3 이런 애들이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개수로 셀 수 있는 녀석. 괜찮죠? 자, 해서 첫 번째 A의 M제곱이라는 건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 M번 곱해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요 녀석. 다시 얘기해 볼게.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번? M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M번 또는 M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M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easy. 이거는요.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A가 N번 곱해져 있는 거야. 얘네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앞에 아까 했던 앞에 4개 뒤에 2개 더한 것처럼 얘도 앞에 M개 뒤에 N번 왜 다르게 썼지? 어쨌든 똑같은 의미로 그러면 얘는 결론이 뭐야? 들이? 뭐 끄떡끄떡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M과 그렇지 N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한다. 괜찮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이 말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밑이 같을 때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시작. 같을 때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오케이? 그래서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한 번만 더. 시작.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짝꿍이 뭐냐면 밑이 같을 때에 나누기는 지수끼리 뭘까요? 뺀다. 나이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거야. 알았지?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제를 잠깐 볼게요. 설명부터 보고 주의로 다시 올라올게요. 설명 앞에 거 보면 A 세제곱과 곱하기 A 5제곱입니다. 3개랑 5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지? 그러니까 앞에 3개, 뒤에 5개 있으니까 총 8개 있어요 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위에 주의하라는 것처럼 곱하기가 보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야지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가 A의 15제곱이 아니라 A의 8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밑에 볼게요. 봐봐. 이지가 한번 대답해볼까? 뚜루루루 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자가 같은 게 누구냐면 x 얘네들이지. 또 y. 그러면 x 두 개, x 다섯 개, 총 몇 개? 그렇지. 이걸 14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7개. 그 다음에 y 3개, y 2개, 5개. 그래서 y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만하죠? 네, 이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 더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은솔아 뭐라고? 믿기지가 않아? 뭐 한 게 없는데 지금 PC 켜고 지금 한 10분 공부했잖아요.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수 법칙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옆에다가 적어놔봐. A 세제곱의 제곱을 해볼게요. 이게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밑을 A로 하는 숫자에다가 지수로 3을 썼어요. 그죠? 근데 그거 전체를 다시 거듭 제곱을 할 거래. 준비됐니? 어떤 모양인지? 그러면 잘 봐. 안쪽에 있는 A 세제곱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지, 그지? 요런 덩어리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제곱은 무슨 뜻이죠?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덩어리를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곱하라는 얘기야. 최종적으로는 A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6개, 그렇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의 6제곱이야. 맞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 3개짜리 A 3개짜리 얘네들을 곱하면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은 밑이 같은 숫자는 지수끼리 더한다였지, 그지? 그래서 3 더하기 3, 6 이렇게 돼.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똑같은 덩어리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뭐 사탕 좋아하니? 사탕 한 봉다리에 한 봉지에 10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5봉지를 샀어. 내가 가진 사탕은 계산 어떻게 했죠? 곱했죠. 그 개념이지. 그지?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데 그걸 2봉지를 산 거야. 그럼 6개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과 2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가만히 봤더니 지수에 있던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맞지? 그래서 6이 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의 지수 형태는 지수끼리 곱한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정리되겠어?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한마디로 지수의 지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된 거야. 괜찮지? 그러면 그 지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지. A의 M제곱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면 먼저 A의 M제곱을 풀어서 써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가지고 요만큼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요게 몇 개? M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덩어리가 요만큼이 N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사탕 한 봉지에 10개인데 5봉지 샀어요. 얘네들이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M 곱하기 N 요만큼의 A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A가 M 곱하기 N 개만큼 곱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있나요? 잘 기억해야 돼. 하면 아래쪽으로 요거 가보자. A 제곱의 4제곱은 A 몇 개? 8개. A 8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체리?
앞에 거. x 4제곱에 세제곱, x의 몇 제곱? 오케이. 여기는 x에? 그러면 이렇게는? 오케이. 잘했어요. 깔끔하네요. 잘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법칙에서 지수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했고요. 아까 은솔이가 잘 대답했는데, 그럼 나눗셈은 뺀다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뺀다의 개념은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확장되면서 정말 빼기로 갈 건데, 우리가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거든. 요 예시를 아래쪽에 지금 설명 부분에 있는데 그거 잠깐 옆에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도 적어봐. 첫 번째, a 5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눠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나눗셈은 분모로 가져가죠. 그치? 그럼 얘는 표현이 이렇게 되겠네. a 제곱 분의 a 5제곱이라고 표현되겠고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a가 몇 개? 분자 5개. 좋아요. 2개, 3개, 4개, 5개. 분모는 2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뭐 유한소수 만들 때도 소인수 분해하고 분자 분모 약분하고 뭐 기하분수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도 분자 분모에 같은 거는 약분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A 몇 개나 약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2개 탈락하면 이렇게 약분 탈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A가 몇 개 남아? 분자에 A가 3개가 남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도대체 3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더니 뭐야 이거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A의 5 빼기 2 제곱이야 라고 표현이 됐던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나눗셈이 곧 뭘로 연결됐어요? 지수의 차이로 연결이 됐어. 그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즉 지수가 이렇게 같으면. 이거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5 나누기 5는 썼으니까 예를 들어 100 나누기 100 얼마입니까? 100 나누기 100 1 0 뭐야? 1 그치 1 뭐 예를 들어 50 나누기 50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항상?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니? 1이야 맞지? 1이야 얘는 그냥 1이야 해서 생각해보면 얘가 분모, 분자 전부 이렇게 5개씩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5개씩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씩 지우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 모조리 약분되고 1만 남는 거. 이렇게 그래서 1이야.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버전에서는 미치 같은 숫자의 나눗셈은 빼기라고만 정의하진 않고요. 위에서 나누어지는 숫자가 이 녀석, 앞에 있는 녀석이고 나누는 숫자가 뒤에 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면 빼면 돼. 그런데 같으면 뺄 필요 없이 그냥 얼마다? 1이다. 왜? 같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1이다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고등학교 버전의 지수 법칙이 있긴 한데 그걸 지금 가르쳐주면 헷갈릴 거니까 안 가르쳐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이번에는 거꾸로 앞에 있는 녀석이 더 작아 지수가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자, 이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1번에서 했듯이 분수꼴로 나타내면 이번에는 분모에 A가 5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분자에 A가 2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분모 분자의 A를 2개씩 약분 탈락시키면 어때? 어디에 A가 몇 개가 남아? 분모에 A가 3개가 남는 것이 그지? 그래서 분모에 A가 3개 남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앞에서 뒤로 빼는 게 안 되지.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진 않았거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미치 같은 숫자인데 지수가 뒤에 게 크면
일단 분모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떻게 결정돼요? 마찬가지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결정을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숫자 관계는 사실 빼는 건데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에 따라 분자로 그대로 남길지 분모로 보낼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뒤에 숫자가 지수가 더 크면 분모로 보낸다. 이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지? 제나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봐. A의 M제곱, A의 N제곱이니까 밑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얘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밑이 같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두 숫자가 있는데 나눗셈을 하네? 그럼 기본적으로 빼기로 지수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클 때. 이때는 걱정 없이 빼면 됐었어. 그런데 앞에 게 뒤에 게 같아. M과 N이 같아. 그러면 같은 걸로 나누니까 항상 얼마라고? 1. 그 다음에 뒤에 게 더 커. 그러면 M과 N 비교했을 때 N이 크면 숫자 자체는 N에서 M을 빼는 게 맞겠죠?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게 맞겠지? 다만 그걸 어디로 보내야 돼? 분모로 보내.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냥 됐어? 응. 자, 그래서 했던 내용은 됐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 풀 때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자, 마지막 여기 한번 봅시다. 지수의 분배. 은솔, 분배가 뭐야? 나눈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그 나누기가 아니지, 그치? 그 의미 아닌 다른 나눠준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치? 분배해준다. 그래서 요거도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하던 거 해볼까요? 10의 3제곱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의 3제곱. 1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5였잖아요, 그지? 그것을 세제곱하네. 이거를 풀어서 쓰면 2 곱하기 5를 몇 번 곱해야 돼요? 3번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사실 10을 3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괄호가 지금은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다 곱하기로 연결되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가 몇 개 생겼어요? 3개. 5는 몇 개예요? 3개.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 이제는 중간에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2 곱하기 5 전체에다가 세제곱을 해놓으면 이 녀석은요. 얘도 적용을 하고 얘도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 이게 분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거를 문자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B가 있는데 이것을 뭐 세제곱한다. 이거는 결론 뭐가 됩니까? 그렇지.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alright?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분배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A 곱하기 B의 지금 N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N제곱이 돼 있으니까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하기만 그러냐? 아니요. 나눗셈인 B분의 A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제곱. 자, 이거는 의미가 B분의 A라는 덩어리를 몇 번 곱해야 돼? N번 곱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N번을 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 분수꼴에서 계산할 때, 숫자 계산할 때 생각해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했었지.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분모 분자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분자부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인데 A가 몇 번 곱해져 있니? N개, 그렇지. N번 곱해져 있어. 분모도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도 N개가 곱해져 있지. 이거를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B의 몇 제곱?
n제곱. 분자는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와, 그래서 얘도 결론은 분수꼴이다 하더라도 전체 거듭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각각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다. 지수 법칙 끝.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 네 가지가 막 섞여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것들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 넘겨가지고요. 일단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34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시작. 여러분 하나씩 맡아가지고 대답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2집부터 출발하죠. 1번. A의 좋아요. 3 더하기 1. 어떤 법칙 쓴 거예요? 밑이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옳지 좋아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2번 으로 가보자. 얘는 요소가 즉 곱해져 있는 녀석이 2도 있고 x도 있네요. 그죠? 2부터 정리해 볼까요? 2의 곱하기 그렇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czyli x의 좋아요. y의 5제곱 좋아요. 오, 나를 닮아가는데 5제곱이라고 안 하고 5제곱이라고 하네요. 좋아요. easy 되게 빨리 온다 그지? A의 B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워낙 쉽죠 그죠? 네. 지수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자. 그 다음에 문솔 1번 여기서는 네모와 5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렇지. 지수의 지수 형태니까 그지? 그래서 그게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지. 곱해서 20이 되려면 네모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잘했어요. 자 2번 조금 복잡해졌다 그지? 체리나 한번 해볼게. 앞에 덩어리는 x의 몇 제곱? 옳지. 곱하기 뒤에 덩어리는 x의 몇 제곱? 옳지. 그러면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그래서 x의 몇 제곱? 그렇지. 그래서 네모가 34. 오케이? 이지 준비? 좋아요. 와 복잡해졌다 그지? 하는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요. x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죠? 곱하기 두 번째 y에 의 네모 제곱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읽는 거는 그렇지. 2 곱하기 네모 제곱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쟤처럼 앞에 있는 x처럼 지수에다가 2랑 네모를 곱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요. 그렇지. 그 다음에 y의 사실은 여기 1제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x의 21제곱, y의 9제곱이 된대요. 자, 그러면 x만 찾아보면 여기 있는 네모 곱하기 3과 15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렇지, 더해야겠지. 그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5를 한 게 21이 돼야 돼. 이런 얘기다, 그지?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6이 되어야 더하기 15에서 21이니까 6이 되려면 네모는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아마 같은 네모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각각인가요? 각각이네. 각각이네.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사실. 네모 하면 세모 정도로 다른 걸로 적어놔야지. 문제집을 욕하고 있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네모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제 더 해볼까? 2 곱하기 네모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뒤에 있는 y 1제곱은 곱해요, 빼요, 더해요, 나눠요. 그렇지. 물어보는 거야? 더해요. 그게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네모 얼마야?
어? 그렇지. 4가 되어야 해. 너무나도 쉽다. 그죠? 그래서 복잡해지더라도 지수의 법칙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넘어가 볼게요. 순서 준비됐니? 유형 3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x의 몇 제곱? 옳지, x의 12제곱. 자, 이제 암산할게요.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6제곱. x의 6제곱. 그렇지.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6제곱이니까 밑이 같은 숫자의 나눗셈은 앞에 게 더 크니까 지수끼리 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 빼기 6. 그래서 이게 6제곱이야. 나누기 있다라고 해서 12 나누기 6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체린. 밑이 같은 숫자인가요? 2번. 네,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빼기로 했어요. 근데 앞에 게 커요? 뒤에 게 커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분수로, 분모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밑이 3이고요. 지수는 얼마? 응. 그렇지. 6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잘했어. 이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맨 앞에 항은요. A의 8제곱 나누기 A의 나누기 A의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부터 이거는 나누기 나누기니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앞에 거 두 개 하면 A의 그렇지.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네. 이건 얼마? A야, 1이야, 0이야, 뭐야? A야? A는 A의 1제곱이라고 그랬는데? A제곱 나눴잖아. 근데 같은 걸로 나눴어. 아까 같은 걸로 나누면 얼마를 해? 1이라고 그랬지. 1. 이거는 A는 아니야. 맞지? 진솔 4번 가볼까요? 맨 앞에 거? 왜 18이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좋아요. A의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번에 가보자. 조금 전에는 세 개가 있을 때 앞에 거 두 개 하고 뒤에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앞에 거에서 이거 뺄 거지. 근데 이것도 뺄 거지. 그러면 A의 18, 그 다음에 빼기 12, 그 다음에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좀 이상해. 여기 빼면 6이잖아. 우리 6 빼기 8은 마이너스 2. 이거 지수에 자연수만 올라갈 수 있었거든.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안 배운 거니까 다시 합시다. 앞에 거 두 개 하면요? 그렇지. 나누기 A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게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모로 보내야 돼. 그래서 그렇지. 8 빼기 2분, 8 빼기 6,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복잡해지더라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점점 복잡해지네요. 체린 준비됐니? 안 돼도 해야 돼요. 자, 1번. 요소를 봐봐. 여기는 체리나? 여기 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도 있고요. x 세제곱 항도 있고 y 4제곱 항도 있어요. 이걸 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래? 세제곱 하래. 그러면 괄호가 씌워진 데가 세제곱이 다 적용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배한다라고 했지, 그지? 마이너스 2에다가도 세제곱, x 세제곱에도 세제곱, y 4제곱에도 세제곱. 해볼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에 3을 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번 곱해야 돼. 그렇지. 부호는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고 2를 3번 곱하면 8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x 세제곱의 세제곱, x 몇 제곱? 그렇지. y 4제곱의 세제곱, y 몇 제곱? 잘했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나 숫자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수도 괜찮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네. easy. 분수꼴이네요.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각각 해주기로 했어요. 분모부터 y에 좋아요. 분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2와 x제곱이 들어있어. 그러면 세제곱은 각각 해줘야겠죠? 2의 세제곱? 8. 2, x제곱의 세제곱. x의 몇 제곱?
잘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질문 하나만. 그럼. 문자 같은 거 제외한 숫자는 분배를 해줄 때 그걸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든 숫자든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첫 번째 했던 거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 2라는 게 숫자잖아요. 그지? 이거도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라는 덩어리도 세제곱 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써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에 우리 문자 쓰듯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보기에서 찾으면 이거 다 계산해서 표현하거든. 그래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계산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 아까 여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2, 3, 6 이렇게 가는 거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호 조심하시고. 은설? 이거 해볼 수 있겠어? 자, 분모부터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x의 좋아, y의 옳지, a의 b의 잘하잖아.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7이나 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 7이가 온답했어요. 응? 방법이 없어? 네. 망한 것 같아? 네. 지금은 봐봐.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제곱을 혜진아? 문제 나중에 풀고 여기 제곱을 지금 여기에 적용된 제곱이잖아. 이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걸 다시 세제곱을 해도 되고요. 또는요.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얘네들을 먼저 적용해도 괜찮지.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두 번째 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알맹이 마이너스 3분의 2x는 그대로 두고 그거 제곱의 세제곱이면 몇 제곱이야? 6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처리를 해보자. 부호부터 결정해볼까?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부호는 생략할게요. 분모 3의 몇 제곱? 6제곱. 그 다음에 분자 2x 전체 6제곱이니까 2 몇 번? x 몇 번? 이렇게 되겠군.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낼게요. 사실 3의 6제곱, 2 6제곱 계산하셔야 돼.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자주 볼 거라서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은 좀 정리를 해둡시다. 여기 공간 있죠?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할게. 밑으로 쭉 써보겠습니다. 2에 한 번 곱하면 2겠지. 2를 두 번 곱하면 누구든 빠르게 응답해봐요. 4. 2의 세제곱 8. 이제 어떻게 가면 되냐면 위의 숫자에서 20 곱해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2의 4제곱은 6. 좋아요. 2의 5제곱은 좋아요. 2의 6제곱은 2배 좋아요. 2의 7제곱은 그것의 2배 옳지. 잘 따라오는구만. 2의 8제곱은요 또 그것의 2배야 256. 2의 9제곱은요 이지 9제곱은요 요거 2배 해봐. 왜냐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여기다 2 곱하면 되죠. 얼마야? 500. 옳지. 12. 자, 대망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10제곱 그것의 2배 10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녀석이 2의 4제곱부터 이 10제곱 요 사이야. 그러면 이것들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들도 몇 개 해봅시다. 3의 1제곱은요. 3. 3의 제곱은요. 9. 3의 세제곱은요. 9, 3, 27. 3의 4제곱은요.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니까 옳지, 81. 3의 5제곱은요.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니까 3의 6제곱은요. 700. 그렇지. 여기까지. 우리가 3의 거듭제곱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5의 거듭제곱, 6의 거듭제곱, 7의 거듭제곱들도 있는데 걔네들의 숫자가 엄청 커져서 그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하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는 게 얘네들이니까. 알았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 5번째.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번. 이 녀석을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덧셈으로 쭉 연결됐지, 그치? 덧셈은 좀 낯섭니다, 그죠? 모양이 좀 낯서니? 잘 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뭐 결론은 12잖아요. 이거는 4가 3번 더해져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 구구단 외울 때 곱하기 3이라고 하지.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 4, 4, 4 같은 게 몇 개 더해져 있냐를 보고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뭐라고 하면 돼요? 5의 세제곱이라는 똑같은 모양이 지금 몇 번 더해지고 있어? 5번.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5의 세제곱이라는 덩어리가 5번 더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를 지수 법칙이랑 헷갈려가지고 뭐 지수끼리 3을 5번 더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서 거듭제곱의 법칙, 지수 법칙이 적용되려면 얘네들끼리 미치 같은 애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럴 때 적용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5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5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세디나 그렇지. 이거는 5의 4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4제곱을 A라고 하래요. 그랬을 때 8의 4제곱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다시 말하면 2의 4제곱을 이용해서 8의 4제곱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8이 무슨 관계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8은요. 아까 정리했듯이 2의 몇 제곱이었니? 3제곱이었어.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8의 4제곱이잖아요. 8을 4제곱 하면 그거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그거를 4제곱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지수의 지수. 그렇지. 곱한다. 너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2의 뭐가? 4제곱이 A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이거는 2의 4제곱을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2의 4제곱에 몇 제곱으로 고치면 12제곱이 되나요? 여기다가 뭘 쓰면 똑같나요? 그렇지. 여기다가 3제곱을 쓰면 4, 3, 12제곱 이렇게 되지. 그런데 2의 4제곱이 뭐였지? A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마무리. A의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지수끼리는 지수의 지수는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위치를 서로 바꿀 수가 있어. 이 위치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A를 3의 X 플러스 2 제곱이라고 할 때 9의 X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3과 9가 연관이 있겠죠. 그죠?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9는
9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요. 9의 x제곱을 나타내 보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푸셔야 돼. 9의 x제곱을 하면 3제곱의 x제곱을 하는 거랑 같아.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단서는 앞에 봐봐. a를 3의 x 플러스 2제곱으로 만들겠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지수가 x랑 2가 더해져 있지. 이거는 어떻게 쪼개면 돼? 지수의 합은 언제 합을 했지? 미치 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야. 그럼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은 얼마지?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조금 전에 정리한 데서 3의 x제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3의 x제곱을 이렇게 뽑으면 되죠. a가 현재 3의 x제곱 곱하기 9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9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의 x제곱을 9분의 a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계속 지수법칙 이용해가지고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합 이렇게 해왔잖아, 그지? 이제 그 합해놓은 걸 가지고 거꾸로 지수의 미치 같은 숫자의 곱으로 쪼개놓은 거야. 그래서 3의 x 플러스 2제곱을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합 요거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보고자 해요? 9의 x제곱을 a를 포함해서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열심히 해놨던 게 뭐냐면 9의 x제곱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3의 거듭제곱으로 뭔가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관계식을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가 요건데 그게 요거래. a가 요거래. 됐니? a가 이거야. 그런데 얘가 얼마지? 9야. 근데 이렇게 바꿔놨어. 근데 나는 요거만 쓸래. 그러면 9를 양변을 나누면 되죠. a가 요건데 9로 나누면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3의 x제곱 대신에 9분의 1을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적어놓고 가볼게. 3의 x제곱 대신에 9분의 1을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9의 x제곱을 이제 3의 x제곱 형태로 모양을 맞춰가면 되겠구나. 자, 조금 전에 했듯이 이 녀석은요. 3의 요거 곱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곱한 거나 즉 2 곱하기 x나 혜진아? x 곱하기 2나 어때요? 2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나 같잖아요. 그럼 얘네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겠지. 맞아? 혜진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3의 x제곱이라는 모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하면 돼요? a로 나타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둬도 되는데 숫자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9의 제곱 얼마? 81 분자는 a의 제곱. 자, 이 유형이 사실 좀 헷갈리는 유형이긴 해요. 괜찮나요? 연sol됐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면 아마 틀려서 올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리수 구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240 이건 몇 자리?
세 자리. 그죠? 그러면 2, 4, 빵빵. 빵빵.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세지, 그지? 몇 자리야? 6자리.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어떡할 거야? 일일이 셀 거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40이라는 거는 24 곱하기 얼마?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24만이지. 24만은 24 곱하기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개수만큼 지수를 써주면 되네요. 몇 개?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지수 표현을 했을 때 얘기를 잠깐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거 240은요. 앞에 있는 2, 4, 이게 몇 자리지? 두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인다는 얘기잖아. 몇 자리? 3자리. 그래서 여기 지수를 보면 얘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에 지수,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 하나 더해주는 게 3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 2자리, 뒤에 거 동그라미 4개. 몇 자리? 6자리.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안 되니까 다시. 요거 몇 자리? 2자리. 그래서 여기 2와 여기 4, 동그라미 4개 해서 6개. 이래? 그러면 잘 알아들었나 볼까? 1, 5, 3 곱하기 10의 7제곱 몇 자리? 20자리? 10자리. 10자리. 왜? 3자리에다가 동그라미 7개 붙일 거잖아. 이해? 이해됐어? 이렇게 이제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2의 8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3인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려면 10이 2 곱하기 5니까 2와 5의 거듭제곱이 숫자가 동일해야 돼. 맞지? 그럼 여기에 8에다가 맞출 거야? 10에다가 맞출 거야? 8에다가 맞추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10에다 맞추면 2가 모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8에다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5에 8제곱을 하면 더 곱해야 돼. 5를 몇 번 더 곱해야 돼? 2번. 그렇지.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지금 10제곱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밑이 5로 되어 있을 때 밑이 같은 숫자 곱해서 10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8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뭐 7 더하기 3, 4 더하기 6, 1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막 쪼개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2의 거듭제곱 숫자에 맞추려다 보니 8에다가 맞춘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 요 녀석부터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5 전체를 8제곱 분배한 거였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 볼게요. 5의 제곱은 얼마? 25 곱하기 3은 얼마? 7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럼 75부터 표현한다 그러면 75 곱하기 10의 몇 제곱? 8제곱이 되겠구나. 75 몇 자리? 2자리. 동그라미 8개. 총 몇 자리? 10자리.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곱한 게 있어야 사실 우리가 동그라미 몇 개 붙일지가 잘 보이면서 자릿수 결정할 수가 있겠다. 그치?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렵다. 그지? 이건 복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